안녕하세요. 기본에 충실한 농사 이야기원입니다. 오늘은 시작부터 마음이 무겁습니다. 굉장히 안타까운 현장 영상과 함께 이야기를 진행할까 하는데요. 올해같이 굉장히 장마가 지속되고 각종 병해충이 만연하면 여러분들은 평소보다 농약, 살균제, 살충제 처리를 많이들 하시는데 이게 잘 사용하면 약이 될 수 있으나 잘못 사용하면 다들 아시듯 약해, 독이 돼서 약해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오늘 이제 드릴 말씀은 어쩌면 굉장히 좀 민감한 이야기가 될 수 있겠는데, 어쨌든 허심탄회하게 제 평소에 현장에서 느꼈던 이런 상황이라든지 굉장히 핵심적인 내용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고자 하오니 현장에 참고를 하셨으면 좋겠고요. 일단 영상 한번 보시겠습니다. 처음 그 증상을 듣기로는 잎이 좀 누래지고 상태가 안 좋다고 해서 지난 폭우에 이제 침수가 되었다든지 아니면 오랜 시간 그 장마로 인한 습해로 생각했었는데 현장에 와서 보니 이제 화면에 보시듯 일부 피해가 아닌 한창 어린 생장점을 비롯해서 잎이 황화되면서 괴사되는 증상이 포장 전면에 보여지고 있었고요. 습해 등 이제 기본적인 생리장의 경우에는 잎이 누래지고 일부 낙엽은 물론 질 수도 있으나 보시는 바와 같이 외부에서 무엇인가 맞아서 잎 앞부분으로 그 작용점이 그 이동되면서 잎 선단부가 누렇게 뜨는 전형적인 약해 증상이었습니다. 저건 풀려서 죽는 풀이고. 겉에 탔는데 그때 살포하신 날 해가 있거나 그러진 않았죠. 아니요. 해는 안 있었는데 그름지고. 근데 고착제를 같이 하셨고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저 뭐가 한 시간인가 있다 비 왔어 이게. 그래서 이게 농약을 또 했다 또 하댔다 하고 했는데. 예, 말씀 듣기로는 약해의 가장 큰 환경 요인인 살포 후 이제 강한 광조건도 아니었고 또한 몇 시간 후 이제 비도 내려서 그 농약 효과를 못 보셨다 할 정도로 흔히 이야기하는 약해가 일어나는 최적 조건은 아니었는데요. 근데 이제 여기가 봐도 조금 같지 않는 거 아니야? 네네. 그래서 조금 더 하나쯤 더 넣어서 해도 괜찮겠느라고 나 가서 이제 그 하니까 그래서 이제 그 양을 갖고 오려고 하나 더 꺼내서 갖고 오려고 이렇게 거는만 하려고 했는데 그 농약 파는 사람이 그럴 것이지 말고 여기다 딴 양을 갖다가 이렇게 섞어서 이렇게 같이 하면은 안 가고 방지된다고 그러면서 에이프린가 뭐를 또 3개 주더라고요. 에이프리랑 스프로곤, 뭐, 아리카바, 전착제, 플레토라 살충제, 에이플, 다삼 계열 그 스트로빈 계열의 살균제, 스프로곤 치료용 살균제. 예, 굉장히 안타깝고 허망한 현장 영상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보시나요? 이분께서는 고추를 3,000주 심으셔서 평소에 대략 한 1,000근에서 1,200근 정도 수확을 이제 하시는 분인데 올해는 물론 이제 특수하게 탄저병이 만연해서 그 차이는 있겠지만 그래도 한순간에 이렇게 피해를 입으시다 보니 굉장히 안타까운 와중 아무래도 이 상황이 좀 심각하다 보니 농약상 직원들과 그 제약회사 직원들과 함께 이제 공동으로 이제 그 원인을 분석해 본 건데요. 지금 그 원인을 안다 해도 이미 그 돌이킬 수 없는 피해다 보니 비록 늦었지만 이제 앞으로라도 조금이라도 이런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 이런 영상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일단은 조금 의견은 다르지만 공통적으로 저희들이 바라본 바는 아직 결론이 확실하게 나진 않았지만 먼저 그 증상만으로 봤을 때는 외부에서 맞아서 일어난 증상이다라는 결론은 공통으로 내린 결론입니다. 일단 그 첫 번째로 약해 중에서 이제 제초제 워낙에 저렇게 동시에 한 번에 갈 정도의 피해라면 먼저 제초제 피해를 의심을 했는데요. 이분께서 이제 주목할 점은 화면에 나오지 않았지만 농약 살포액을 조제하실 때 그 원수를 지하수라든지 상수도로 하는 것이 아니고 인근의 그 도랑물을 주로 활용하신다고 합니다. 물론 이제 그 인근 논에서 요즘 같은 시기에 그 제초제를 살포할 때는 아니지만 그래도 워낙 그 도랑물에는 그 무언가가 들어가 있을지 모르는 상황이고 그 외부에서 유입되는 것은 언제나 항상 우리가 원치 않듯 그 상황이 그 발생을 하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주의를 하셔야 할 상황이기 때문에 한번 저희가 그 약대에 있는 그 남은 액을 추출을 해서 전문기관에 이제 의뢰할 그 예정이고요. 그리고 이제 농약 그 회사랑은 조금씩 의견은 다르지만 이제 제가 좀 생각할 수 있는 하나의 그 가능성은 여기서 이제 이분께서 사용하신 약재들이
지난 탄저병 그 살균제 처리 기자학할 때 소개를 드렸던 굉장히 강력한 약제입니다. 그 중에서 특히 화면엔 잠깐 나왔지만 굳이 그 이름은 말씀드리지 않겠지만 다삼 계열의 그 스트로빌루린 계열을 사용을 하셨고요. 그게 그 제약회사에서 홍보하듯 굉장히 내후성이 강해서 오래 침투도 잘하고, 스트로빌룬 계열의 대부분의 약들이 침 달성이 강합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그 시간적 여유는 있겠지만 굉장히 빨리 흡수를 하는 기작이고, 게다가 일반적으로 스트로빌루린 계열 약제는 그 자체의 어떤 특수한 성분으로 인해서 전착제, 특히 침투제는 함께 혼용을 하지 말라는 어떤 기본적인 지침이 있는데, 이 같은 경우에는 카바 계열의 일반적인 계면활성제도 아닌 특이의 그 침투 성분이 강하고 고착 성분이 강한 약을 활용하심으로 인해서 가뜩이나 침투성이 강한데 침투를 더욱더 강력하게 그 이행을 하는 상태로 약을 살포를 하셨고요. 게다가 그냥 스트로빌린 계열 약제뿐이 아니고 화면에도 보셨던 굉장히 강력한 4,1계열의 치료 약제를 함께 혼용을 하셨습니다. 일단은 그 요즘 많이 워낙 그 탄저병이 강하게 그 만연하다 보니 많은 분들이 강력한 호흡 저해제인 스트로빌루린 계열과 스테롤 생합성 저해제인 치료제를 함께 혼용하시는 사례는 물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장에서는 약해 없이도 진행이 됐기 때문에 농약사에서는 그렇게 권장을 할 수도 있는 부분이죠. 실제 그 권장을 했다 안 했던 그 부분이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약해 여부에 대해서는 아무도 장담을 할 수가 없죠. 무엇보다도 기본적으로 그 두 약제들은 서로 흔히 얘기하는 혼용 가부포에도 나와 있지 않은 약제고, 물론 요즘 약들이 많이 전보다는 약해졌기 때문에 기본적인 어떤 희석 배수만 준수를 하면 혼용을 해도 문제가 없다고들 많이들 하시지만, 사실 혼용이라는 게 뭐죠? 이미 섞여 있는 다삼 계열과 4,1 계열이 섞여 있는 아예 혼합제 형태로 섞여 있는 약이 아니고, 일단 혼용이라는 것은 그 농도 자체가 2배로 되기 때문에 언제 어떻게 약해가 일어날 수 있는 그 가능성이 항상 존재를 하기 때문에 우리는 늘 주의를 하는 것이고요. 물론 일반적으로 약해를 일으키는 가장 큰 환경 요인이라고 할 수 있는 광조건, 장마철에 해도 없고 구름 낀 날 살포를 했고, 게다가 약을 사용하고 비가 주르륵 2시간 이내 내렸기 때문에 오히려 애써 친 약 성분이 쓸려 내려갔을 것이다 라고, 어떻게 이런 약해가 일어날까 생각하실지 모르겠는데, 모든 사람의 병도 마찬가지겠지만 그 환경적 요인이라든지 이런 것은 하나로 딱 규정하기가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보통 이제 당연히 강한 광해에 의해 가지고 기공이 파괴되고 그 기능을 수행을 못하고 엽록체가 파괴되면서 황화되고 타버리는 이런 현상이 많이들 일어나지만, 앞서의 경우는 일단은 침투가 많이 돼서 입 선단부로 그 증상이 쏠리는 강한 약제들, 침투성이 강한 약제들을 혼용을 함으로써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그 가능성이 있었고요. 물론 약해를 일으킬 수 있는 가장 큰 환경 요인인 강한 광조건은 아니더라도, 저희는 요즘처럼 기나긴 유래 없는 기나긴 장마를 거치면서 식물체는 당연히 연약하게 자라죠. 큐티클층이라고 얘기하는 이 표면 자체가 그 두께가 감소를 하고요. 세포 간격 자체가 넓어지면서 게다가 습한 환경이 지속되면서 약이 오랫동안 지속적으로 침투할 수 있는 굉장히 강력한 조건이 만들어집니다. 게다가 또 광합성, 평소에 빛을 받지 못해서 광합성 능력이 저하되다 보니 평소에 어지간한 조건을 이겨내는 그런 해동 능력 자체가 약하다 보니까 별거 아닌 이런 스트레스에도 쉽게 반응을 보이는 이런 현상이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조건이다 보니, 어디까지나 최고의 약해 조건은 아닐지언정 언제나 약해를 일으킬 수 있는 조건은 충분히 있다 보니 저희는 늘 약을 사용하실 때 주의를 하고자 하는 거고요. 자, 원인이 어쨌든 간에 굉장히 안타까운 현실이지만 그 원인에 따른 항상 그 책임 소재 여부가 따르죠. 실제 현장에서 굉장히 이런 민원 사례를 많이 겪곤 하는데, 이것은 참 안타까운 말씀이지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것에 대한 책임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 농약의 경우에는 많은 분들이 또 농약회사를 상대로 문제 제기를 하시는데, 그 농약 자체는 지난 탄저병 살균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농약 자체는 죄가 없죠.
굉장히 다양한, 굉장히 그 탄저병에 적합하게 만들어진 약재이고, 그것을 어떻게 사용하시느냐에 따라서 그 효능과 그 효과와 실제로 약해 여부가 판단이 적용이 되는 것이지, 그 약 자체는 분명히 문제가 없기 때문에. 그리고 또 흔히 많이 제기하시는 이러한 약재를 추천한 그 농약사의 문제이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많으신데, 어떻게 본다면 농약사도 물론 이제 혼용성에 대한 여부나 실제로 그 약을 추천을 했는지 안 했는지 여부는 제가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일단은 올해 같은 상황에서 특별히 강한 치료약을 원하시고 많은 주변의 분들이 실제로 이 강한 치료약을 통해서 효과를 보실 수도 있고 보지 못할 수 있는 상황 속에서, 아무래도 원하시는 약을, 강한 약을 원하시면 아무래도 가장 강력한 현재 나와 있는 흔히 많은 분들이 사용하시는 약을 추천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다 보니, 게다가 그 약해에 대한 여부도 사실은 그 현장 상황이 또 중요하다 보니, 실제로 약해에 대한 부분을 문제제기를 했을 때 안타깝게도 그 재현 실험을 보통 합니다. 그래서 그 약들, 사용하신 약을 그대로 사용을 했을 때 현장 상황에 따라서 실제 약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에 대한 부분은 참 죄송스러운 말씀이고 안타까운 말씀이지만, 어렵지만, 물론 이제 도의적인 책임들은 있을 수가 있겠지만 결론적인 법적 책임이라든지 이런 책임에 대해서는 참 어려운 얘기이다 보니, 오늘 강조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러한 약재를 사용하실 때는 그 효과와 그 효능을 떠나서 제발 그 혼용이라든지 혼합을 쓰신다든지 전착제를 사용하시든 그런 것들에 대한 여부를 충분히 검토를 하시고 사용을 하십사 하고, 제가 참 안타까운 얘기지만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자, 이제 결론을 말씀드리면, 여러분들이 농약을 사용하실 때는 어찌 보면 뻔한 얘기고 농약 사용 지침에 나와 있듯 여러분들이 재배하시는 적용 작물과 그 사용 시기 등을 명확히 확인을 하실 필요가 있겠죠. 물론 고추의 경우에는 다른 딸기라든지 뭐 여린 작물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약해가 덜하고 그 시기도 그렇게 뭐 위험한 시기는 아니겠지만, 가장 또 중요한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항상 늘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는 사항이고요. 자, 그리고 이제 앞서의 경우처럼 굉장히 강조되는 부분이 농약 혼용에 관한 문제입니다. 물론 오늘의 사례가 꼭 혼용 때문에 발생한 그 결과라고는 단정을 지을 수는 없지만, 우리 주변에 언제나 그 위험 요소로 자리를 잡고 있는 혼용이고 보면 굉장히 중요한 만큼 어렵기도 합니다. 사실 저희들처럼 현장의 다양한 사례를 이렇게 일상적으로 이제 보는 사람들조차도 명확하게 지금의 모든 농약들을 혼용 여부에 대해서 가타부타 딱 정리해서 내릴 수 있는 것은 현실적으로 한계가 있죠. 물론 과거의 농약처럼 체계가 단순할 경우에는 어느 정도의 그 혼용 여부에 대한 그 체계를 잡을 수 있었지만, 지금처럼 수많은 다양한 농약들이 개발되고 활성화된 시점에서는 어디까지나 기본적인 사항, 기본적으로 그 농약 회사에서 제시하는 혼용 가부표라든지 아니면 특수한 상황처럼 앞서에 소개드린 것처럼 뭐 스트로빌린 계열은 가급적이면 이런 침투제를 함께 혼용하지 말자든지, 그리고 많이 나와 있는 뭐 유기인계 살충제의 경우에 pH가 높은 칼슘제랑 혼용할 경우에 가수 분해가 촉진되면서 그 효과를 잃거나 약해를 발생시킬 수도 있고, 그리고 모든 농약들이 흔히 얘기하는 비라든지 이런 유황 계열의 약재들을 함께 혼용하지 말자라든지 뭐 이런 기본적으로 많이 흔히 아시는 이런 사항들만큼은 현장에서 확실하게 지켜서 활용을 하셨으면 좋겠다는 바람이고요. 물론 니네들이 현장을 뭘 알아. 저 같은 경우에 아무래도 기관에 있다 보니까 이런 다양한 사례는 접하지만 어디까지나 뭐 책임 소재를 피하기 위해서 이런 말을 하는 것이 아니냐. 바빠 죽겠는데 약을 혼용해야지 이것을 각자 따로따로 칠 시간이 있겠냐라고 물어보신 분들도 많겠지만, 제가 말씀드린 것은 어디까지나 원칙적인 얘기밖에 할 수가 없는 것이, 물론 많은 연구에서 실제로 칼슘제 예를 들면 물론 따로 이 말씀은 드릴 시기가 있겠지만, 칼슘제와 살균제를 섞었을 때 약해 여부가 발생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함께 사용하도 좋다는 이런 기관의 공식적인 입장도 있겠지만, 저는 약간 생각이 다른 게, 함께 사용을 할 수 있을지언정 약해는 없을지언정 여러분들이 애써 치신 약의 그 효과는 어디까지나 pH 작용에 의해서, 물론 그 킬레이트제를 통해서 중성화를 시켰다지만 화학작용은 아무도 판단할 수 없는 거죠. 그 작용 기작이 다르기 때문에 물리적으로도 제형이 다르고 그 수많은 그 화학 성분들이 어떻게 반응이 일어날지 모르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가급적이면 혼용 가부표에 있는 농약 정도는 모르겠대 영양제, 칼슘제 등은 혼용하시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바람으로 이런 말씀을 강력하게 드리는 거고요. 자, 그리고 다들 아시는 얘기겠지만 기존 살포하셨던 살포 기구에 대한 점검 부분이 있습니다. 과거에는 이제 농약 관련해서 제초제 피해가 주로 이제 약병에 대한 정확한 인식이 없으셔서 함부로 제초제를 잘못 사용하신 경우가 많았는데, 요즘에는 의외로 어떤 소재에 대한 기존에 사용하셨던 제초제가 그대로 남아있는 통을 그대로 청소를 말끔히 안 하시고 다른 농약을 살포하셔서 일어나는 제초제 피해를 많이 경험을 합니다. 굉장히 단순하게 여러분들 다들 아시는 얘기겠지만 의외로 바쁘시다 보니까 흔히 소홀히 할 수 있는 살포 기구에 대한 점검 부분 확실하게 짚고 넘어갈 문제가 아닌가 생각이 되어지고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는 게 앞서 말씀드렸던 모든 약은 약 자체에는 죄가 없습니다. 각자의 충분한 시험 연구를 거쳐서 나온 약제이다 보니까 그 자체로서는 문제가 없는데, 항상 우리는 따져보아야 할 게 환경 요인이 많죠. 앞서 말씀드린 강광 조건이라든지 습이 많은 조건이라든지 계속 장마가 지속된다든지 작물이 무언가 흡수를 많이 하거나 약해질 수 있는 조건, 여러분들이 기상 조건을 늘 검토를 하셔가지고 좀 약간 상황이 안 좋을 때는 혼용이라든지 특히나 이런 부분을 잘 검토하셔서 약해를 사전에 예방, 누구나 원치 않아도 약해는 언제나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이고, 실제 약해 피해가 있을 경우에 경미에 있을 때는 전통적인 방식의 요소라든지 아미노산 계열의 영양제 처방을 통해서 원기 회복을 도모하기도 하는데, 모든 병이 그러하지만 항상 예방이 가장 중요하겠다는 그 생각이고요. 오늘 그 무거운 마음도 있고 굉장히 안타까운 마음에 두서없이 설명을 드렸는데, 굉장히 다들 아시는 얘기고 쉬운 얘기 같아도 언제 어디서 누구에게나 발생할 수 있는 약해다 보니 항상 늘 주의를 기해야겠다는 그 생각을 끝으로 오늘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